감독은 팀 전체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다. 그렇게 유순한 성격의 감독이라도 팀 전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강력한 규율을 적용해야 하기도 하고 특이한 본인만의 규칙을 만들어 심리적 안정을 얻기도 한다. 정말 세밀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극세사 규율부터 보드진마저 당혹스럽게 만드는 감독의 요구사항까지 독특하거나 혹은 가혹한 감독들의 규칙을 알아보자. 선수 시절 주장으로 94 미국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카를로스 둔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터프한 플레이를 즐겼던 둔가는 감독이 되어서도 강력한 규율과 정신력을 강조했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경직된 전술과 지나치게 터프한 수비로 자국에서도 비난을 받았던 둔가. 월드컵 당시 둔가는 주장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 어떤 선수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규칙을 정했다. 특히나 자유로운 성향을 지닌 브라질 선수들에게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을 지시였을 것 같다. 이런 지시가 역효과가 나서였을까? 칠리 축구의 브라질은 8강에서 네덜란드에 져 일찍 짐을 쌌다. 일본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감독직을 수행하다 아스날로 부임한 아르센 벵거. 그는 도착과 동시에 지나칠 정도로 선수단에 혹독한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아스날은 식습관에 관련해 전혀 규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심지어 담배까지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벵거는 당연히 담배를 금지했으며 맥주를 포함해 대다수의 주류도 금지했고 심지어 경기 전 초콜릿까지도 금지하며 초기에는 선수들의 반발이 상당했다고 한다. 당시 아스날은 후반전만 되면 고질적인 체력 부족에 시달리던 팀이었는데 벵거의 강력한 식이요법으로 선수들의 체력과 스피드는 상당히 향상되었고 첫 번째 시즌 3위, 두 번째 시즌 바로 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냈으며 이전까지 중위권 수준의 성적이었던 아스날은 리그 강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에는 이런 식이요법이 보편화되었지만 90년대 중반 벵거의 지침은 꽤나 혁명적이었다. 1978년 주장으로 아르헨티나 최초의 월드컵 우승을 이끈 다니엘 파사레야. 지도자로 변신 후에는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는데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당시 상당히 독특한 규칙을 내렸다고 한다. 대표팀 합류를 위해선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의 정신력을 다잡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얼굴 자체가 이미 규율인 파비오 카펠로. 스타 선수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지녀 AC 밀란,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 등 최고의 팀들을 주로 맡아서 지휘했다. 그리고 2007년 축구종가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라는 영광스럽지만 또 부담스러운 타이틀을 가졌던 그는 기대에 못 미친 성적으로 첫 국가대표 감독 커리어를 마치게 되었다. 잉글랜드 감독직을 하며 느낀 것이 있었던지 이후 러시아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는 2014 월드컵 기간 동안 선수들의 SNS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한다. 선수와 지도자 시절 단 한 번도 멕시코를 떠나 활동해 본 적이 없는 미겔 에레라. 멕시코가 2014 월드컵 진출에 어려움을 겪자 멕시코 축구협회는 그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자신의 조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미겔 에레라는 멕시코를 천신만고 끝에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선수들에게 식이요법 이상으로 어려운 주문을 하게 되는데 월드컵 대회 전체 기간 동안 성관계 금지라는 지령을 내렸다 한다. 하지만 멕시코는 16강에서 네덜란드에 패하며 선수들의 봉인은 다소 일찍 해제되었다. 선수 시절 거친 플레이와 나치식 경례 등 다양한 구설수로 악동 이미지를 풍겼던 파울로 디카니오. 은퇴 후 잉글랜드 4부 리그 스윈든타운 감독을 하던 중 썬더랜드의 콜을 받아 이직을 하게 된다. 본인은 누구보다 개성이 강하고 한성깔했던 선수였지만 지도자로서는 그런 개성이 꼴보기 싫었던 듯하다. 그는 썬더랜드에서 선수들에게 튀는 행동 및 복장 금지, 샤워 중 노래 부르기 금지 등의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그가 6개월 만에 팀을 떠나며 선수들은 다시 샤워실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과르디올라는 일전에 이미 메시의 식단을 조절하며 그의 월드클래스 입성에 도움을 준 바 있다. 그는 세심하게 선수들의 식단을 통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메시에게 했던 것처럼 맨시티에서도 탄산음료 금지 정책을 사용했다. 때문에 가브리엘 제주스 역시 자신이 사랑하는 탄산음료와 이별을 해야 했다. 또 펩은 간혹 식단을 넘어 생활 습관까지 통제하는데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는 SNS 금지를 넘어 아예 인터넷 사용 금지라는 강수를 두기도 한다. 개인 방송을 즐겼던 세르히오 아구에로는 이런 펩의 인터넷 금지 정책이 매우 괴로웠다고 한다.
현재 독일에서 잘 나가는 라이프치히가 하브리그에 있던 시절 감독이었던 알렉산더 초르니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라이프치히를 이끌었으나 1부 리그 승격 실패를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이후 슈투트가르트에서 지휘봉을 잡았는데 이곳에서 선수들에게 다소 특이한 요구를 한다. 바로 큰 헤드폰 착용 금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큰 헤드폰을 쓰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꼴이 보기 싫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선수들에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뽐내며 프리미어리그 단일팀 최장기간 감독직을 수행했던 알렉스 퍼거슨, 반 니스텔로이, 베컴, 심지어 호날두 등 그 어떤 선수도 퍼기용의 카리스마에는 대적하지 못했다. 영향력이 컸던 퍼거슨은 선수단뿐 아니라 보드진과의 암묵적인 규칙도 있었는데 자신의 권위가 바로 서기 위해 팀 내 최고의 선수에 필적하는 주급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루니가 에이스 대접을 받으며 파격적인 주급 인상을 받자 퍼기용은 보드진에 루니에게 필적하는 주급 인상을 요구했다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2구 선수단에게만 오직 검정색 축구화 착용의 지침을 내렸는데 확실한 구분을 통해 선수들의 정신력을 다잡으려는 그의 의도였던 것으로 추측된다.